네, 현금 영수증의 모든 거 발급이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루겠지만은 네. 10개 정도의 어떤 생활 밀착형 이제 현금 수입 업종을요. 네네.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했다. 지금 현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업종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이제 추가가 되면은 네네. 이 발급 의무가 발생을 해요,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당연히 발행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매출 같은 것들이 어떤 이제 겉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의 모든 거. 자,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매년 야금야금 하나씩 계속, 하나씩은 아니겠지. 업종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추가되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의무 발급이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나오네요. 네, 관련 기사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내년부터 뭐 미용실, 고시원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이런 주제로 해서 네.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어서 봤는데요.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은 네. 10개 정도의 어떤 생활 밀착형 이제 현금 수입 업종을요. 네네.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했다. 네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올해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약 70만 개 정도의 어떤 사업자들이 새롭게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하는 거지. 의무 발행을 하는 거는 뭐고, 의무 발행을 안 하는 거는 뭐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해에는 한 70만 개 정도 되는 사업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네. 내용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업종들이죠. 다 외우시나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네. 저희도 뭐 질문할 때마다 찾아보잖아요. 네, 뭐 명확하게 이제 발행 업종인 거 아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그런지 아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좀 그렇죠.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세무사 제 기억에도 최초로 세무사를 제가 땄을 때만 하더라도 몇 개 없었어요. 한 10개 이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좀 꺼멓게 네. 좀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네. 저 업종들이 이번에 2021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업종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위에 보시면 이제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이렇게 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여기 가로치고 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네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독서실 운영업 네. 있고 두발 미용업 이제 미용실 미용실. 들어오는 거고요. 뭐 철물, 난방 용구 소매업, 네. 또 신발 소매업도 들어오네요. 네네. 그다음에 애완용 동물, 그다음에 관련 용품 소매업, 네네. 그리고 의복 소매업, 의류 소매업도 들어오고 컴퓨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많다. 핸드폰 매장이죠. 네네.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특수한 업종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네. 왜 특수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은 비교적 나름대로 그렇게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업종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미용업 네, 미용업. 좀 특이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이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딱 들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용업 같은 케이스는 알게 모르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결제하는 케이스들. 네.
뭐 저만 하더라도 뭐 1년치를 뭐 선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차감해서 쓰기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제가 세무사다 보니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누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매년 계속 한 뭐 8개 정도를 계속 이제 추가를 시키면서 거의 뭐 저인망 레이더처럼 네. 다 잡아내는 구조로 가는 구조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질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알아보기. 분명히 네. 이제 나오죠. 그 뒤에서 얘기한다는 이 내용이었나요?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이제 추가가 되면은 네네. 이 발급 의무가 발생을 해요,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이에요. 부가치 네. 포함으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네. 어떤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중요한 말 있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행해야 된다. 저희 뭐 어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행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렇죠. 난 발행하지 않았다. 네. 억울하다. 다 뭐 얄짤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 40만 원을 결제하는데 9만 원씩 해가지고 다 자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세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미용실 가서 이제 회원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결제할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결제할 수 있죠. 네네. 설령 머리 한 번 깎는데 5만 원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한 번에 200만 원, 100만 원씩 결제를 하시면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5만 원씩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의무 발행 업종이라서 하더라도 굳이 발행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네. 네네네. 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페널티가 있어요.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만약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네. 미발급 금액이 20%예요. 100만 원 발급하지 않았으면 20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발행하지 않았으면 400만 원인 거죠. 와, 이거 심각해질 수 있네요. 네. 근데 이게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살인적이었잖아요. 네, 이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네네. 가산세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때는 50%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금은 또 별도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또 내고 네, 기존의 맞습니다. 가산세들은 내면서 플러스 알파로 20% 가산세를 또 내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이게 상당히 무서울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또 세 번째로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발행하려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유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네네. 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인적사항을 모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럴 때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가 있습니다. 010-000-1234라고 해서 네네. 정해놓은 코드가 있어요. 네네. 요걸로 자진 발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일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6일째에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요거는 충분히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청기누설 뭐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홍기 세무사님한테 의뢰하면 뭐 저런 거 뭐 6일이라 하더라도 뭐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개인톡 주시면은 네네. 제가 네네. 따로 상담을.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여기선 또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실 건가요? 네, 앞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이건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가입하냐?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네, 저희도 꽤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이거를 제가 안내를 드릴 겸 해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그 신용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네. 그 단말기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기기를 가지고서 네. 현금 영수증 바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대신에 요거는 이제 카드 수수료 같은 게 별도로 그렇죠. 부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 언급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십니다.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화를 통해서 하는 ARS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여기 되게 친절하게 이게 홈택스 제가 자료 뽑은 거거든요. 네네네. 이 자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라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못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그렇죠. 다시 또 안내 드릴게요. 네네. 또 내용이 있네요.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 본인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고서 이거 너무한다, 너무 힘들다,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연히 발행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매출 같은 것들이 어떤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고 그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법인 사업자나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직전 연도 이제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한 금액의 1.3%, 그다음에 음식 숙박을 하는 간이 사업자는 2.6%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도가 있고요. 한도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금액이 이제 1억이다라고 하면 1.3%, 2.6%면은 뭐 130만 원, 26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점점 커져서 1,000만 원이 되면은 그 이상은 해주지 않는 부분인 거고. 네, 맞습니다. 2022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줄어드네요. 네, 이것도 이제 처음에 안이 나온 부분인데요. 뭐 이것도 실제 시행하기 전까지는 뭐 또 가봐야 한다.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년 계속적으로 업종을 추가해 가면서 이 국가가 세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계속 타이트하게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50%였을 때는 사실은 걸리는 순간 거의 자포자기하는 수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로 낮춰놓고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잡아내는 구조로 갈 부분인 건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매출 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 누락 하시는 분들이 비용도 같이 없앴어야 되는데 비용은 고스란히 올려놓고 매출만 줄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았고. 근데 맞습니다.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이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다 잡아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은 가산세 20% 내지만은 본세에 대해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또 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가산세가 있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또 붙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 합치면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80% 정도는 누락한 금액의 80% 정도는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서 다 내야 되는 구조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전에 이제 나열해드렸던 이 업종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단 오늘은 이 특수한 업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안에 속하는 그 어떤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세무기장만 가지고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걸렸을 때에는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매출을 안 잡고 싶으니 와이프 계좌 아니면 처제 계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봉기 세무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아마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발 다가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